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볼 학생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혹시 아세요? 3학년하고 4학년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특성과 수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아까 5분 대기조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번 현장에 가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셔도 동영상을 플레이하기 전에는 항상 동영상 시청 관점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저 동영상을 보는 그 재미에 끝나고 나면 아무런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들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아이들을 잘 통솔한다. 어쨌든 매주 목요일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한다. 6교시가 초등 3학년 아이들을 위해 목요일을 6교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5교시는 미술을 했잖아. 치밀하면서 인텐트하고 배를 입으며 오리지널하고 깔끔하면서 심플하고 단순하게 고상하게 단순한 묘리고 신비하게 계산돼 난 시간대 완벽해. 오후 1시 10분 시작된 5교시 미술 시간. 오늘은 경험하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야. 경험 떠올리기 스케치 하기. 칠을 하고 바탕까지 꼭 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뒤에 이름 쓰기. 각자 경험한 것을 모아 친구들과 이야기 만들기. 하나씩 차근차근. 인자에 설명하는 나는 말은 유려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설명해 간다. 목표 시간까지 적어놓은 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설명 다 알겠죠? 라고 말했고 라고 대답해. 그래도 나는 노파신 한 번이라고 칠판가 알겠지? 라고 말했으니 나는 밀린 업무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쳐다봤고 고개도 끄덕여 이미 알겠다는 듯이 알려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래도 참고 다시 말했다.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구나.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구나.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구나. 알겠지?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 스케치를 선생님 스케치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저기 보자. 선생님 색칠해도 돼요? 저기 보자. 선생님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기가 선생님 다 하면 뭐예요? 선생님 무슨 싸요? 맞아. 선생님 이름 어디에다가 써요? 이름 바로 뒤에 있어. 선생님 이제 못 들어가도 돼요? 남들은 자유롭게 하세요. 줄시간이야. 줄시간이야. 선생님 이름 써요? 안타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을 그래. 아이들에게 돌아가자. 어쨌든 나는 오늘 미술 수업을 했다. 자, 한번 몇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또요? 뭔가 직접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혹시 3학년 때 저희들의 모습은 저러지 않았었을까요? 이게 지금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거의 한 90%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0% 정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 돌발 상황들은 어떤 장소건 어떤 시간대든 어떤 활동때이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셔야지,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당황을 해서 활동을 못 하시면 그날 수업은 정말 망하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특성이 저렇구나, 일단 밑바닥에 깔고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분들은 지금 한 2주 전에 다 종강하셨죠, 지금? 아마 해외여행도 많이 가셨을 텐데, 저 뒤에 만년설도 보이고요. 그리고 푸른 초원에 소도 지금 한가를 풀을 뜯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인지 혹시 짐작되는 나라라도? 어딜까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요? 예, 이 아름다운 이 곳은요, 미국 LA에 있는 푸엔테 힐스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처음에 이 매립장은 그 계곡과 계곡의 그 협곡을 메우는 용도로 매립장을 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렇게 산 등성이가 올라올 정도로 거대한 산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자 LA 카운티 주에서는 매립장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고, 그리고 공원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이야기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은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학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지금? 학생들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콜리어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콜리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콜리어 형제가 자기 집안에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놓다가 그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이름을 따서 콜리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도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지구를 우리 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에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버리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매립을 하거나 수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구를 하나의 집이라고 봤을 때, 우리 안방에서 나온 쓰레기를 지금 작은 방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콜리어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저는 오늘 환경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올해 2019 4기 클라이밋 스카우트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들과 대학생 여러분들의 소통의 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초등학생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러한 순환적인 고리를 만드는 것이 아마 이 클라이밋 스카우트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 아마 또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거 굉장히 힘들죠. 저희 해마다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다이어트로 해서 영어로 해서 건강, 운동, 각각 개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무던히 애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아까 그 동영상 속의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기를 장착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실 때는. 오늘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여러분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3인 또는 4인 한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문가 특강을 들으시고 한 달 동안 조원들끼리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시고요. 저희가 또 중간 토론회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내 친구와 함께 같이 현장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는 이따가 수업 활동 내용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두 번째, 통합 교과. 기존에는 한 교과에서 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 영역이 아니라 통합, 교과 간의 통합을 이루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즘 철학적 발문 수업, 환경교육에서 특히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반론 기술이거든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LTA 교수법. 지금 일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할 때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교수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맨 앞에 앉아 계셨다는 제가 맨 앞에 분에게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수빈아, 아침에 학교 올 때 엄마가 뭐라고 하시죠? 오늘 학교 가서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셨어? 엄마가 뭐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학교에 보냈어? 수빈이는? 수업 잘 듣고 와라. 지용이는? 재밌게 놀고 와라. 맞아요. 요즘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해마다 설문지를 조사를 하면, 자, 학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1위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창의성 교육. 그리고 3위는 혹시 스팀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융합 스팀. 안타깝게도 환경 교육을 이야기하는 학부모님들은 없습니다. 환경 교육을 이야기하는 교육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구글 빅데이터 검색을 해보니까요. 검색어 1위는 인성이었습니다. 우리 환경은 몇 위, 10위 안에 들었을까요? 환경이라는 단어 검색 순위는 17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이 환경 교육은 왜 그렇게 소홀히 되었을까요? 저겁니다. 학교에서 환경 교육은 환경이 먼저냐 발전이 먼저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시작을 했고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도 토론의 기술과 토론의 방법을 익히기 위한 하나의 주제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국어 시간의 수업 목표는 환경 보호가 아니라 토론 기술과 방법 익히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이제는 환경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의 17개의 목표를 유목화하면 저렇게 크게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저렇게 3가지 측면으로 목표를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환경교육도
저 세 가지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찾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후변화, 물, 쓰레기, 에너지, 생태계, 크게 5가지 주제가 초등학교에서 실제 환경교육 주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환경적인 문제에서 쓰레기 문제 다룰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소각과 매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한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사회적 측면으로는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 쓰레기를 소각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두 지역 간의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통합교육인데요. 실제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해서 실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어시간, 수학시간, 사회시간, 과학시간, 정해진 교과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통합교육은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서 국어, 수학, 사회, 도덕에서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영역들을 모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80분 수업을 할 동안에는 아마 여러분 수업 내용에도 저렇게 통합교과 차원으로 아마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온작품 수업은 혹시 혁신학교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혁신학교? 저희 학교는 지금 혁신학교 4년차를 하고 있는데요. 온작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권씩 책을 선정을 해서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학년은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아이들이 다 읽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평가도 샬롯의 거미줄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한테 온작품 수업이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들어가기 활동할 때 도입 시간에 환경오염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의 앞부분을 또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사진 한 장을 학생들한테 동기유발 자료로 제시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은요, 아이들이 쏙 빠져듭니다. 이미 아이들은 동기유발이 되면 일단 그 수업에 일단 자발적 참여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철학적 발문 수업은 어떻게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발문하고 질문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문과 질문의 차이점. 자, 발문과 질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예. 질문을 유발하는 게 발문 아닐까요? 질문을 유발하는 게 발문. 질문을 유발하는 게 발문. 스스로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는. 예,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예, 또 다른 분. 예.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발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일단 선물을 하나씩 더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아까 수빈아 지금 몇 시니? 지금 11시 25분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했을까요? 발문을 했을까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수빈아 지금 몇 시니? 11시 25분. 맞았어. 이건 질문일까요? 발문일까요? 발문이었어. 자, 지금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 자, 수빈아 그 두 번째 사진 2학년 시계보기 단원입니다. 지금 수빈아 그 두 번째 사진에 시계 모형 보이지? 네. 지금 몇 시 몇 분이니? 수빈아. 3시 30분. 그래 맞았어. 내가 모르고 물어본 건 질문이지만 내가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 선생님들이 몰라서 질문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발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 발자는 무엇을 꺼내다라는 뜻이에요. 문자는 물어보는 거죠. 질문이죠.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질문을 학생들에게 꺼내주는 것이 바로 발문입니다. 제가 그 행안부에서 지금 안전교육 강사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어요. 전국 단위에서요. 그 안전교육 강사들 교육을 하러 다니고요. 그 안전교육 강사들이 수업 실현을 해요. 이제 10분 동안 초등학생들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업 실현 평가를 하러 다니거든요. 전국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발문을 이렇게 해요. 안전교육이다 보니까 내용이 얘들아 무단횡단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지금 수업 실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맞아요 틀려요 될까요 안 될까요 좋니 나쁘니 이거는 발문일까요 발문이 아닐까요? 이건 발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좋니 안 좋니 그랬다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장난으로 대답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안 좋아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될까 무단횡단을 해야 될까? 학생들 남학생들 개고치는 친구들은요 무단횡단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도입부터 수업 분위기를 쫙 이끌어갔다가 그 남자친구 한마디에 수업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친구들이 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철수가 저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웃고 넘어가네, 당황하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철학적 발문은 학생들한테 지식을 습득시키려고 하는 발문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던지는 그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철학적 발문입니다. 자, 저희 교무실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건 쓰레기일까요? 쓰레기가 아닐까요? 쓰레기일까요? 쓰레기가 아닐까요? 네? 네?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요. 자, 이 몽당연필은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여기다 볼펜을 끼워가지고 아마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이것조차도 쓰레기가 아닐 겁니다. 즉 개념에 관한 질문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는 쓰레기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쓰레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정해져 있지만 철학적 발문에서는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얘들아 물건을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물건을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 아까 중국어를 전공하시던데 물건을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껴 써야지. 그럼 그 물건을 아껴 쓰고 아껴 쓰면 쓰레기가 안 될까? 아, 늦게 되겠지. 이러한 것들이 관찰을 위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 얘들아, 원시인들은 쓰레기를 발생을 했을까? 원시 시대에도 쓰레기가 있었을까? 사실 이 질문, 이 발문은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학생들한테 한번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입장이 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쓰레기를 발생할까요? 동물들은? 우리는 그동안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정해진 답만 요구하는 질문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다양한 의견을 탐색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과학 시간에 생명의 존중, 도덕과 생명 존중에 나오는 그런 수업의 예시입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소중할까?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집에는 고양이를 현재 5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어미가 새끼를 낳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5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은 옛날 어른들은 고양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할머니 정말 발로 이렇게 뻥뻥 차요. 그 고양이 할머니 발자국 소리만 들면 5마리가 전부 다 숨어버립니다. 할머니한테 고양이가 소중하지 않겠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과 시험을 볼 때도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또 사실 그 학생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모기도 소중할까? 바퀴벌레도 소중할까? 너 근데 왜 맨날 모기 잡아? 왜 바퀴벌레를 약을 뿌려서 잡지?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철학적 발문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A는 B로 해결을 해야 돼 얘들아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문제와 연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집에 돌아가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LTA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TA 교수법은 Learn, Think, Act의 맨 앞자를 따서 만든 이야기고요. 자, 첫 번째 Lear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가면요, 들어가기 동기 유발이라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어떤 팀에서는 뭐 유튜브에서 환경 오염과 관련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또는 기후 난민들과 관련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또 어떤 팀들은 사라져가는 그 빙하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의 사진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또는 기후 난민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 한 장,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동화책의 앞부분을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이것이 바로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동기 유발입니다. 자, 쓰레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쓰레기로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쓰레기가 뭘까?
쓰레기는 누가 쓰레기가 아닌 건 누가 또 결정을 할까? 라고 아이들에게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개념은 학생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 이제 활동 부분입니다. 활동 부분. 활동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 학교 학생들은 보통 4명이 한 개의 조로 이루어져서 모든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4명에게 조를 만들어서 그 4명 학생들에게 15cm 자 있죠. 15cm 자를 하나씩 주고 그 자에는 눈금이 지금 지워졌습니다. 자, 자로서의 생명이 이미 끝났죠. 그 자는 눈금이 지워졌으니까 학생들에게 너희 모임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봐. 이 자로 어떤 걸 다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자, 그 친구 우리 모둠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자를 건네주면서 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친구가 그 자를 받았어요. 나는 이 자를 양쪽 끝에 줄을 달아서 양팔 저울로 활용할 거야. 그거 괜찮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패스를 합니다. 그 친구는 그 자를 가지고 나는 손잡이 인형을 한번 만들 거야. 그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자, 또 그 옆에 친구한테 또 넘겼습니다. 자, 넌 이 자를 가지고 어떻게 또 쓸래? 해서 모듬별로 예를 들어서 1모듬에서는 5가지를 찾았고 2모듬에서는 3가지를 찾을 수 있고요. 또 3모듬에서는 6가지를 찾을 수 있고 자, 이런 다음에 모듬별로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책을 한 권을 사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 모듬이에요. 자, 선생님 책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 책을? 도서관에 주고. 아, 도서관에요? 자, 도서관에서 책을 받으셨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고 알려줘. 읽고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네요. 그 책은 도서관에서 이제 생각을 끝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책의 일생은 2단계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명 또는 4명이 같이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일단 이 싱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단계이거든요. 환경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 학생들이 대답한 겁니다. 1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해 주길 원해? 1위가 뭐였을까요? 네?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게 좋아? 하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위는 게임 활동이었어요. 게임 활동. 2위는 동영상 시청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4명이 3학년 일반 교실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교실에는 지금 보통 5개에서 6개의 모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4분이 들어가시면은 그 학생들을 4개의 모둠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각각 그 모둠을 한 명씩 지키시고요. 활동을 하나씩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하시고 또 선생님은 여기서 아이들과 지금 세계에서 기후 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또 활동 3에서는 우리 그러면은 기후 난민들에게 우리 한번 편지글을 한번 써볼까? 활동 4에서는 우리 기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모든다 7분이면 7분씩, 5분이면 5분씩 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로테이션 시킵니다. 아이들이 순환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학생들이 적어도 그 시간에 시간 배분을 잘 하시면 4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활동 시간을 드리면 한 3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선 현장에서 지금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죠. 혼자서
약 25에서 30명 학생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친구와 또 선후배와 같이 손을 잡고 그 교실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서로가 공유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강의와 수업과 배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즘 초등학교 현장에서는요, 수업이라는 단어 안 쓰고요, 배움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80분 동안 목이 터져라 열정을 다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 교실 밖 나오시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수업하는 것과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그날 배운 내용을 표현을 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들만의 언어로. 내가 80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 언어로 그 애들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네들의 수준, 그네들의 단어 수준, 그네들의 지적 수준, 그네들의 현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비록 수준이 낮거나 서툴더라도 학생들이 그날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표현하게 해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학생이 표현한 한 줄 또는 두 줄의 문장이 그만큼이 그 학생에게는 배움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우리는 두 줄 정도 배움이 일어난 학생한테 억지로 많이 넣어준다고 세 줄, 네 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줄로 표현한 그 배움이 그 학생에게 진정한 배움이고 그리고 그 학생에게 진정한 내면화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엄마한테 오늘 수업 배운 내용 뭐라고 소개하고 싶어? 한번 해볼래? 또는 얘들아,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는데 오늘 수업하면서 떠올랐던 그림 같은 거 없을까? 떠올랐던 어떤 동물은 없었니? 떠올랐던 장면은 없었니? 또는 오늘 수업했던 내용 네 동생은 오늘 못 들었잖아. 오늘 집에 가서 너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대신 말해볼래? 뭐 이러한 식으로 학생들에게 표현의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또는 학생들에게 포스트잇 있죠. 3학년, 4학년 정도면 포스트잇, 우리 하트 모양 포스트잇 있죠. 손바닥 한 반 정도 되는 정도의 양 하나씩을 나눠주고요. 오늘 배운 내용 너희들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한번 써봐 줄래? 그리고 쓴 사람은 칠판에 나와서 한번 너희들 한번 붙여봐. 그리고 선생님은요, 아이들이 와서 쓴 거 붙인 거를 쓱 보세요. 그리고 다 못 보셨지만 선생님이 다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야, 너희들 정말 멋져.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한테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너희들 혹시 뭐 관심 있는 거 있니? 한번 써볼래? 나는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번 관심 있는 거 한번 써서 칠판에 붙여보라고 해요. 그리고 한번 쓱 보고 선생님이 다 봤는데 야, 너희들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럼 오늘 한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물론 그 중에 쓰레기 문제를 한 친구도 있어요. 그 포스트잇을 딱 떼가지고 이거 누가 쓴 거니? 수빈이, 야, 오늘 그럼 선생님이 수빈이 말대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 하면요, 그 수빈이는 80분 내내 그 수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선생님이 그동안 내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그런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수업 준비에서는 백화점 대 전문점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주제들, 오늘 전문가 특강을 들으시면은 아마 더 많은 분야들이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욕심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것들,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실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거, 두 가지만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배분은요, 여러분들이 80분인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40분 활동 주제를 하나, 두 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주제 하나를 80분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즉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강의대 수업 아까 말씀하셨고요. 자, 약간의 주의 집중 스킬은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학생들이 막 떠들고 있어. 얘들아, 여기 봐. 야, 수빈아, 쟤네 자리 좀 앉혀봐. 덴프리카 가서 쟤 좀 끌고 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수업 시작 전에는 약속을 해야 돼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다가 너희들이 모든 활동할 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도 돼. 상관없어. 대신 선생님이 하나, 둘 하면 너희들이 마지막 셋은 외치면서 자리에 앉아야 돼. 이런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자세를 하면 너희들이 바르게 하는 거야. 또는 선생님이 여기를 하면 너희들이 보세요 하는 거야. 이런 약속은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연출력,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야, 너희들 너무 멋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어? 선생님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와, 약간의 연출력 정말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면요, 이 포스트잇 수업과 토론 수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80분 동안 여러분들이 80분 내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우리는 불안해요. 애들이 몰라요. 내가 뭘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토론을 하지요. 아니요. 아이들이 모르면요, 우리가 많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3학년 학생들한테 포스트잇 수업 굉장히 좋아요. 얘들아, 쓰레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래? 네가 생각하는 쓰레기는 뭐래? 포스트잇 써서 아이들이 또 쭉 붙여요. 여러분은 슈퍼맨이잖아요. 10초만 아이들이 쓰면 다 읽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4학년 토론 수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80분 내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영상 시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이 동영상을 왜 틀어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을 틀어주면 똑같은 자료도 어느 시기에 투입을 할 것인지 또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는요, 지적 접근보다는 감성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2001년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2010년은 얼마, 2019년에는 얼마, 이런 도표, 표, 수식 이런 거보다는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그 한 장이 훨씬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지금 보면 VR 체험 교육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가보니까 다이소에 가보니까 5,000원짜리 그 VR 체험 있죠. 안경 같은 거, 핸드폰 넣어서 하는 거. 지금 보면은 그런 어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환경교육 게임 어플이라든지 지금 또 환경교육 보드게임도 지금 시중에 많이 있고요. 또 이 보드를 또
여러분들은 개인이라서 모르겠지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그런 기관과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배들 3기 클라이밋 스카우트 활동했던 자료들은요. 여기 지금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도안까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도안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만의 슬라이드, 나만의 PPT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 개인 핸드폰 전화를 번호 메모해놨고요. 혹시 메모하셨다가 수업 지도안 설계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시지나 쪽지를 주시면 제가 성실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50분까지 끝을 내고 10분 질의응답을 받아야 돼서 급하게 좀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교감 선생님께 질문 사항을 받았는데요. 사실 특강 해주시는 내용으로 대부분이 커버가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서준님하고 이정수님이 비슷한 성격의 질문을 해주셨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신해서 그 기후변화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이거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이 조금 더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한 교육 일회성뿐만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80분 수업을 가지고 학생들이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 역시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교실에 3학년 일반 교실에 들어가서 25명의 모든 아이들의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을 제공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 토론회 때도 아마 뵐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삼촌이 환경과 관련된 연구소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마침 삼촌이 왔대요. 근데 삼촌이 딱 한마디를 했대요. 누구야? 아무개야? 너 그 라면 국물을 분해시키려면은 집에 있는 욕조에 있는 그 물 300배? 300배를 희석을 시켜야 그 라면물이 희석이 되고 깨끗해진대.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는 그때부터 라면을 어떻게 끓여 먹었냐면요. 어떻게 끓여 먹었을까요? 일단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물을 일단 3분의 1로 줄이고요. 그리고 스프의 양도 3분의 1로 줄였대요. 그 분이 지금 현재 매콤한 코리아라고 환경운동을 하시는 그 대표 분이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자고요. 그것이 바로 그 학생들의 내면화가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실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실 때도요, 학생들에게 쉬운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일회용품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또는 비닐봉지를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아니면 집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면화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 우리 이제 일회용품 쓰지 말자, 엄마 우리 비닐봉지 쓰지 말고 이제 뭐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마쳐도 되겠을까요? 네, 감사합니다.